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탐험해 볼 건 바로 분석 심리학인데요. 우리 내면 세계의 지도를 그려주는 아주 흥미로운 학문이죠. 복잡한 내 마음 속 한번 들여다볼 준비 되셨나요? 자, 그럼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온라인상의 나, 그러니까 소셜미디어에 비치는 내 모습. 과연 그게 진짜 나일까요? 좋아요. 그럼 이건 어때요? 아무도 날 보지 않을 때. 정말 혼자 있을 때 나는 또 어떤 모습인가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여정은 바로 이 완전히 다른 두 모습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길, 그 핵심입니다. 자, 이 여정을 우리에게 안내해 줄 사람은 바로 칼 융입니다. 그의 심리학이 뭐가 그렇게 특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보통 심리학하면 원인을 분석하잖아요? 그런데 분석 심리학은 좀 달라요. 어떤 일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지? 이 의미와 목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든요. 그래서 당시 다른 심리학과는 다르게 이해의 과학이라고 불렸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심리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존중했던 거죠. 융이 자기 스승이었던 프로이트와 갈라선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지점이었어요. 프로이트는 인간의 모든 행동 에너지를 성적인 리비도로 봤고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융은 달랐어요. 리비도는 그냥 삶의 에너지 전반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는 과거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였죠.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과거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니까 우리 내면을 그리는 지도도 완전히 새로워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칼 융이 그린 우리 마음속 우주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융의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우리 자아를 거대한 무의식의 바다에 떠 있는 아주 작은 섬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나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 정신 전체로 보면 정말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죠. 페르소나. 이건 정말 이해하기 쉽죠? 한마디로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쓰는 가면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완벽하게 관리된 내 소셜미디어 프로필 같은 거죠. 사회에 적응하려면 꼭 필요하긴 한데 문제는 이게 진짜 나의 전부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바로 그림자인데요.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외면하고 억압하는 내 안의 모든 것들이에요. 내 약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림자가 그냥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외면했기 때문에 날 것 그대로의 엄청난 에너지와 창의력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종 보스가 바로 자기입니다. 의식, 무의식, 자아, 그림자, 이 모든 걸 포함하는 내 인격 전체, 우리 내면 세계의 진정한 중심, 그러니까 전체를 조율하는 CEO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아는 이 자기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요. 이 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한눈에 보이죠. 자아는 의식의 중심에서 현실을 살아가지만 우리 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 전체인 자기와 만나는 거예요. 페르소나는 바깥 세상을 향한 내 얼굴이고 그림자는 내가 외면한 내면의 얼굴이죠. 그리고 여기 처음 나온 아니마, 아니무스는 내 안에 있는 반대성의 이미지인데 우리가 사랑에 빠지거나 인간관계를 맺을 때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 지도를 손에 쥐었어요. 근데 지도가 있다고 저절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죠. 그래서 이 여정을 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어요. 평생에 걸친 여정인데요.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내가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 페르소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 다음엔 용기를 내서 내가 외면했던 그림자와 마주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여러 목소리들과 대화하면서 결국엔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자기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이 되어가는 길이에요. 그럼 이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를 안내해줄 내비게이션은 뭘까요? 바로 꿈입니다. 융은 꿈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봤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때
꿈이 나타나서 반대편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죠. 이걸 보상 기능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거 너무 신비주의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융의 생각들을 하나씩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는 융의 이론이 증거도 없고 그냥 직관에 의존한 비과학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심지어 최신 뇌과학 연구에 중요한 틀을 제공하고 있을 정도예요. 시대가 융을 따라잡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숫자가 그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1.0이 넘죠? 이게 독일 베를린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나온 효과 크기라는 건데요. 심리치료에서 효과 크기가 1.0을 넘는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융 심리치료가 우울증이나 불안 증상을 줄이고 대인관계를 좋게 만드는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예요. 뇌과학 분야로 가면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융이 거의 100년 전에 말했던 개념들이 실제 뇌구조와 기능으로 설명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인 원형은 뇌가 세상을 예측하는 모델과 비슷하고 감정 덩어리인 콤플렉스는 실제로 특정 신경회로의 활동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초월적 기능은 좌뇌와 우뇌가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는 게 밝혀지고 있죠. 좋습니다. 과학적 근거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100년도 더 된 옛날 지도가 지금 이 혼란한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까요? 현대의 문제, 특히 온라인 세상을 한번 보세요. 한쪽에서는 너무나 완벽하고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익명 뒤에 숨어서 온갖 혐오와 분노를 쏟아내죠. 이 두 가지 모습, 뭔가 좀 극단적이지 않나요?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바로 이상적으로 꾸며낸 페르소나와 내가 인정하기 싫어서 외면해버린 그림자 사이의 거대한 갈등인 거죠. 온라인에서 남을 향해 던지는 그 맹렬한 비난은 어쩌면 내가 마주하기 두려운 내 안의 그림자를 그 사람에게 그냥 던져버리는 투사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그림자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성숙하게 디지털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이 나침반은 단순히 디지털 라이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인공지능 시대를 생각해 볼까요? AI가 절대 할 수 없는 것, 바로 우리 내면의 상징을 이해하고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 이게 바로 인간의 고유한 가치가 될 겁니다. 또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겪는 이 집단적인 불안은 어쩌면 자연과 단절된 우리 내면의 생태적 그림자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는 우리 내면으로 통하는 겁니다. 자,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시겠습니까?